신풍제약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7% 증가했는데 영업손실이 127억 원이나 발생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하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풍제약을 분석하게 된 동기는 오늘 뉴스에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압수수색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풍제약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 등을 통해 57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경찰은 비자금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채 신풍제약 임원 A씨를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호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 셀프타임즈 를 용어로 기록상으로 하기 위해서 태양광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일이 터질지 미리 뭐라 그럴까요? 예측을 했다 그러면은 좀 어불성설이지만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그 태양광 정책이 이런 느낌 같은 느낌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신풍제약 제 그 소견으로는 10년 동안 57억이면 1년에 한 5억 7천만 원 선이거든요. 물론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도 그 매출 규모로는 리베이트 성격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정도를 벗어난 거라면은 또 법을 또 강압이 아니고 또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 특정 경제 범죄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죠. 그거 구체적인 법의 내용은 제가 그 전문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기업들 할 때도 얘기하는 거지만 회계 기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률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시되는 정보 데이터들이 이 일반인들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정당하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주장인 것입니다. 결론 같은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거로 이 기록을 미리 해놨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낮게 인상되었다고 추정되는 손익 내용입니다. 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은 더 낮게 하락을 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이 916원으로서 5.7%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12.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은 덜 인상을 시킨 거죠. 이 표현을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도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면은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을 안 시켰다 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루풋은 2.6% 증가했는데 스루풋율, 마진율은 2%가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무려 18.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0.83 생산성이 나오고 전년보다 0.21 포인트가 더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영업손실 127억 원이 나옵니다.
원가 회계 이 영업 손실보다 거의 6억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내용을 추정한 대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가중평균을 할 방법은 없었고요. 단순 평균을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5.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가격을 하락한 거는 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또 상승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 단순 평균 하락률보다 제품 판매 가격이 낮게 하락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의 원재료 매입 단가 하락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횡령협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동안에 원재료 가격을 비싸게 샀다 그러면은 이게 경각심이 나가지고 원재료 가격을 더 좀 깎아서 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내렸으니까 제품 가격도 일부 조금씩은 더 내리지 않았겠느냐,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만은, 진실은 정확히 이 판단하기가 쉽진 않겠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양식대로 재고 흐름으로 이 기업들은 이제 향후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2억 5,300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 공시는 상기 양식에 의거 재고자산 흐름으로 필히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CMS 매출원가 재료비는 ABC 형태로 표준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가공비율의 0.3% 상승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되었다고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공시된 원재료 가격 하락률에 비해서는 이 폭이 0. 몇 프로인지 지금 0.3%죠. 너무 폭이 작은 것도 조금 문제로 보입니다. PQ 총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장에 또 좀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99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827명으로서 상반기 평균 임금은 3,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금 인상률은 6% 인상이 됐고요. 연간 7,200만 원 선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한 중소기업 중에서 중상 정도 연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급 수수료 및 판매 촉진비가 23%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2.1% 증가했습니다. 거꾸로 제약회사와 병원 간의 리베이트도 영화화할 만큼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고 미국 영화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로 되어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리베이트 받는 거는 비공식적인 회계 처리로 리베이트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병원이나 의사들한테 주는 리베이트 금액은 이 지급 수수료 및 판매 촉진비로 어떻게 증빙을 어떻게 구할지는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은 원재료를 구매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돈을 거꾸로 판매하면서 다 공식적인 회계 처리를 안 하고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거꾸로 본인들의 판매할 때 리베이트 돈으로 또 쓸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또 추정을 해보게 됩니다. 추정을 넘어서 좀 이 정도면은 지금 의견은 좀 상상 소설을 제가 좀 쓴 것 같기는 합니다. 수준이. 2단계 표대로 해석하면은 매출원가를 줄여 그나마 영업손실을 줄이려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하나로도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큰 폭 차이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면 불명 특별 원인이 존재할 것이나 외부에서는 전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WCAI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그 재고가 증가한 금액인데, 비성분에서는 여기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는데 마이너스 그 거의 40억 원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27억 원이 납니다. 그 상품의 증감액을 그 가감하면은 오히려 그 차이는 38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손익을 38억 원 분식회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과언은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단 뭐 전체 재고자산은 맞습니다만은 매출원가를 할 때 회사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이게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재고자산 명세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계법인들은 아마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만 투명성을 검증할 터이다. 검찰이 외관법 위반 송치는 회계법인에게도 불똥이 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어쨌든 이 외관법 위반으로 만약에 그 송치가 된다고 한다면은 밝혀진다면은 혐의니까요 아직까지. 그렇다면은 그 회계법인들이 한 10여 년 동안 여러 그 회계법인들이 바뀌었을 텐데 보통 한 3년 단위로 바뀌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회계법인은 뭐 했니? 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 있을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현금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루픈율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거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스루픈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데이터는 입증이 되나 전 3단계 중 2단계가 불명확함으로 함을 명확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계속 저는 유효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타기업에서도 그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회사인 경우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엄청 빨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신풍 제약인 경우에 보면은 본인들이 6개월 동안의 수금은 1.2회전이면은 6개월에 한 번 수금한 꼴이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수금이 늦어가지고 어떻게 현금이 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그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리베이트를 하고 만약에 했다면은 사실 그러면 그런 돈들을 어디서 구할 거냐? 근데 본인들은 또 원재료 구매처나 매입 협력업체한테 돈의 속도는 또 빨리 줬거든요. 그럼 본인들이 돈 받는 속도는 느린데 어떻게 돈 주는 건 빠르냐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뭐 리베이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빠른 경우는 원재료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기 때문에 선수금을 주고서라도 말하자면은 물건 원재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급자 우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신풍제약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줬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혐의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자신들이 그 시장 지배적 입자라면은 굳이 그런 리베이트 계약을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원래 자기네들이 100원에 팔기로 했는데 110원에 납품하는 거로 해서 10원은 돌려주셔. 이게 리베이트거든요. 근데 원래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 시장 확보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선은 정당한 선으로 상관례상은 인정이 되고 있는 선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적으로 그거를 판촉비라든지 이런 거로 처리했다면은 이거 위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캐펙스 그 자본적 투자는 15억 원 투자가 있었고요. 이 종속기업 비율은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ET 새우 순이익이 아니고 순손실이 났습니다. 26억 원의 현금을 잃었습니다. 수익 손실률은 마이너스 0.8%, 이렇게 됐고요. 채권자한테 1억 1,100만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매우 없는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무차익 경영하는 기업인데, 그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과연 비자금 형성을 건덕지가 뭔지 그거를 잘 모르겠다 이게. 그러니까 아마 그 구매 임원 쪽인 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니까, 그 상황이 도주 위로 그게 없을 경우는 이제 불구속 이런 이건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선에서 끝나는 건지 그야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회사 입장에서는 비자금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기업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주주잉여 현금 이익배당인데 전년도는 52억 원이 이익배당이 됐습니다만 올해는 없습니다. 전년도부터 그 적자로 돌아섰으니까요. 최종 58억 원의 그 현금을 벌었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28.4%고요. 이익 잉여금률은 떨어졌습니다. 121%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장부 주가는 22,350원으로서 전년 동기말보다 9,600원이 떨어졌고, 장부 가격 대비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441%로 시중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기업이 어떤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에 저는 주가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티퍼, 그러니까 스루프 퍼라는 거로 새로 만들었는데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장부 가격 대비로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다. 근데 전년도 장부 가격 대비로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내려갔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주를 보면은 송암사와 특수관계인이 24.43%, 장지와 특수관계인이 7.19%, 자기 주식이 한 7%로 산출이 되고요. 외국인이 5.6%. 그래도 외국인이 중소 의약 업체지만은 조금 관심이 있는 업체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장원준 씨로서 72.91%. 그러니까 송암사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적자를 봤으니까 만약에 손익분기점 정도 매출액이 얼마 정도 하면 되느냐, 그걸 산출해 보면은 2,154원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B2B 거래라고 본다면은 병원 납품이다 그러면 한 건에 21만 5천 원에 계약을 한다면은 그래도 1,184원이 남는 거로 된다. 왜냐? 재고가 원가 회계는 증가하면 이익이 남게 되거든요. 한 2% 정도 매출 노력을 더 해서 조금 깎았으니까 더 좀 물건을 구매해 달라. 이렇게 하면은 2% 정도 오르면은 영업이익은 3,338원, 계획 대비 182% 증가하는 그런 희망찬 예측을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스루프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 손익분기점으로 보면은 이게 이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이 매출액은 2,217억 원을 해가지고 142%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상반기 실적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거에 근접한 이 제안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매출 재료 비율이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한 그 2.9% 정도 내려보자. 그럼 상대적으로 그 수르프율은 69%로 올라가는 거로 그렇게 봐도 요게 이제 최대한대로 원재료비를 좀 내려보는 거죠. 내려본다는 건 거꾸로 이제 판매 가격을 좀 올린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20만 원의 그 견적을 낸다고 한다면은 어, 이 스루프상으로는 8,674원 그 영업 손실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은 일단은 요게 이 재료비가 낮춘 그러니까 판매 가격을 일단 올린 상태를 인정을 받은 거로 하고 그래서 수르프율을 69%로 하고 재고 회전율을 8.2% 증분을 만약 시킨다면은 이게 성공한다면 매출액이 2,326억 원 정도 달성을 해서 한 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겠다.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원가 회계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그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측이란 것은 항상 틀리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벌써 9월 달이 다 돼 가는데 상반기 결산이 뭐 8월 중순 와서 지금 한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벌써 9월 달이 다 끝나면은 이제 상반기 실적을 분석하는 것도 그 어떤 시기성이 좀 시사성이 좀 뒤떨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3개월 또는 뭐 어느 날 갑자기 1개월 뒤에 어떤 상황이 올지 그거는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선형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짓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들 그 전문가들이 예측들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덩달아서 예측을 좀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좀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정도 그냥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